world, there's no such thing as an easy meal. A hunter only knows one thing: to hunt. His pursuit is relentless, strategic, and inevitable. When he strikes, it's sudden, ferocious, and lethal. You already know what it is. In his territory, everyone else is just food.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드릴 농구화는 이미 제가 선전포고 해드렸습니다. 바로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6번째 시그니처 프릭6입니다. 프릭6를 얘기하기 전에 야니스 아테토쿤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이미 이제 NBA에서 자기가 성과를 이룰 거는 다 이뤘죠. MVP도 받았고 우승도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있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되시면 한번 그 영화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NBA 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일단 NBA 선수로서 성장하기 전까지 그는 일단 농구와는 크게 연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난민 신분으로 숨어 지내야만 했고요.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을 팔면서 또 이렇게 관광상품을 팔다가도 이제 점검이나 경찰들이 나타나면 또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쭉 살다가 이 난민의 신분으로 살다가 우연찮게 길거리 농구를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에서 추천해준 학교로 가서 농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재능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그의 재능은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고, 그의 피지컬과 다음에 노력이 합쳐서 지금의 NBA 스타 야니스를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NBA 입성하기까지 굉장히 좋은 에이전트도 만났고, 나이키와의 계약에서 정말 형과 에어포스 하나만 가지고 신발을 나누어 신으면서 뛰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정말 이 선수가 괜히 성공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의 착한 심성, 개인적으로 그가 새로운 농구화가 나올 때마다 그의 팀에 전부 다 농구화를 뿌리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그 선수가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그렇게 베풀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니스는 정말 이제는 이룰 거는 다 이룬 선수고요. 아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직 NBA 월드 챔피언이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에서 농구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과연 준프릭 중에서 여러분 가장 뛰어난 명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모든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꼽는 준프릭 시리즈 중에 가장 넘버원 명기는 바로 준프릭 1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그니처 그러니까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가 나오면 무조건 사고 보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준프릭 1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프릭 1 때 저도 신어보고 정말 이거는 무조건 명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울렛이나 싸게 구할 수 있을 때 찬스가 오면 무조건 쟁여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준프릭 1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준프릭 2도 1만큼의 명성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디자인을 모티브가 되기 시작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프릭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프릭 2까지도 괜찮았고요. 준프릭 3에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능면에 있어서는 준프릭 3가 준프릭 1만큼 조금 괜찮은 성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프릭 3가 망했던 이유는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되게 못생겨 보입니다. 일단은 그 위에 스트랩, 그 스트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스트랩을 자르는 분도 굉장히 많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막 자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신발 본연의 모습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자르진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프릭 3 신어보고 저랑은 굉장히 잘 맞아서 준프릭 3도 굉장히 많이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줌프릭 4, 5대로 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줌프릭 4와 5는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줌프릭 4와 5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맞는 농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맞았던 부분이 그 줌웨어의 위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줌웨어가 좀 앞쪽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앞쪽에 있어야 될 줌웨어 위치에서 조금 뒤쪽에 있음으로써 플레이를 할 때 신을 때 굉장히 그 줌웨어의 위치가 굉장히 딱 거슬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줌웨어의 위치 때문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을 해서 줌프릭 4랑 5는 그렇게 막 명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발에만 안 맞는 거지 다른 농구인들 분한테는 그 에어의 위치만 문제가 아니라면 무게나 이런 분들 무게나 접지나 쿠셔닝을 따지고 봤을 때 가성비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농구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안 맞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가격적인 면에서나 성능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아울렛에 굉장히 많이 가는 시그니처 라인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줌프릭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와 5 때는 제 팔에는 맞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줌프릭 6는 과연 그 4, 5 때와는 다른 성능을 구현해 줄지 여러분들 한번 상세하게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상자부터 보시죠.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여러분 박스에서 페이스오프를 합니다. 일단은 박스가 기존의 줌프릭 박스를 좀 보시면 좀 단조로운 느낌이었거든요. 뭐 투톤 컬러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늘색이 연두색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캐비넷 모양 이렇게 꾸며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줌프릭 로고와 그 백넘버 명찰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프릭을 또 34 그 백넘버와 함께 이렇게 해서 디자인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프릭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앞에는 또 보시면 패밀리 해가지고 43, 37, 34, 29 해가지고 쫙 그의 가족과 관련된 백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야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패밀리라고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줌프릭이 아닌 프릭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사이즈는 여러분 저는 또 여전히 270 사이즈 구매를 했고요. EP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니스 프릭 6 NRG EP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프릭 6 그 다음에 NRG EP라고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안에는 뭐 별 그거 없고요. 속지 한 장 들어가 있고 종이 슈틀이 있는데 종이 슈틀이가 뭐 굉장히 형태를 딱 깍 모양은 아니고 종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접혀져 가지고 있는 그런 속지입니다. 그래서 슈틀이도 들어가 있고 종 속지가 들어가 있는 신발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캐비넷 모양, 쇠 모양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 상자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NRG와 EP가 어떤 뜻인지는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자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보셔야겠죠. 짜라잔. 일단 여러분 일단 줌프릭 6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리뷰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단단히 붙잡고 계시길 이때까지 했던 리뷰들 중에서는 좀 빠르게 넘어갈 예정이고요. 소개 부분이 좀 길기는 했지만 나머지 특성들은 빠르게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은 여러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쉐입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쉐입이거든요. 로우컷 아니고 이번에 미드컷으로 나왔죠. 일단 1탄 미드컷 이후에 나머지 제품들이 거의 다 로우컷 베이스에 좀 가까웠는데 이번 프릭 6는 조금 미드컷 높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단 슈레이스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관도 지금 보시면 메쉬, 기본 메쉬에다가 통풍이 필요한 부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요런데 통풍하기 굉장히 또 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통풍을 위해서 단일 메쉬로 해놨고요. 나머지 위에 어퍼들은 다 메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촘촘한 메쉬로 되어 있는 거를 현미경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리거가 딱히 위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요. 코팅도 해놓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웃리거가 특별히 발달한 게 없다. 옆에 측면 자수가 있긴 하지만 아웃리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 스우시는 보시면 굉장히 좀 빳빳한 소재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아웃리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치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는 아웃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능이 없고요. 두 번째, 합성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는 게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 발을 밀릴 때는 바깥쪽으로 많이 밀지 안쪽으로 밀리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합성 가죽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슈레이스 앞쪽 길이도 굉장히 짧고요. 대신 뒤쪽과의 거리가 조금 나옵니다. 뒤쪽과의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설명할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 합성 가죽이 뒤쪽까지 이렇게 실쪽까지 살짝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측면에 미드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프릭6였는데 앞으로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패턴은 이번에는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로고로 아웃솔 패턴을 장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 퀄리티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앞쪽 본드 부분 보시면 아시겠죠? 이 부분 분명히 불량 있는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앞쪽 코가 짧고 면적이 짧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나이키에서 불량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제품을 한번 받아보신다면 꼭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대단한 소재를 쓴 건 별로 없다. 이 자수만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이하고 다시 미드컷 높이로 돌아온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시그니처 라인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줌에어 유닛이거든요. 줌에어 유닛인데 일단 외관적으로 여러분 줌에어라고 표시를 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줌에어가 아닌 줄 알았고요. 근데 일단 홈페이지로 확인해보고 나서야 이번에도 줌에어를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발을 신고 앞쪽에 꽉 눌러봐야 여기쯤에 줌에어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여러분 지상고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바닥 코트피를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줌에어 쿠셔닝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플레이할 때는 쿠셔닝 자체를 거의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다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이 신발을 신을 때 언더아머의 커리 3024 제품이랑 같이 신기도 했었고 번갈아 가면서 신기도 했었는데 일단 쿠션은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 꾹꾹 눌러주면 힘을 엄청 세게 해서 눌러주면 그 앞쪽 부분에 줌에어가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플레이할 때 뛸 때는 글쎄요 쿠션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낄 수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발 탄성이고 소프트함이고 충격 흡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드와 소프트를 좀 나누자고 한다면 하드에 한 7, 소프트에 3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했던 쿠션이었는데 쿠션에서부터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실망감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쿠션 이번에는 좀 망했구나 라는 생각 좀 들 정도였고 나머지 쿠실론 폼이나 다른 폼 쿠션 줌에어가 들어가는 위치 나머지 폼 쿠션이라도 좀 소프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느낌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폼 쿠션 기반이 쿠션감을 느끼려면 최소한 지상고가 30mm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30mm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폼 쿠션에서도 크게 쿠션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 다음에 줌에어도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프릭6였습니다. 그래서 쿠션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일단 여러분 사이즈 추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이즈는 여러분 반다운 구매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이즈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장 길이 270 사이즈 기준으로 277mm
다음에 발볼도 105mm. 그래서 길이와 발볼 길이감이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발등둘레도 지금 보시면 145mm라서 발등둘레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쪽에 공간감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반다운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 분들은 무조건 반다운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볼러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 가시면 어느 정도 여유감 있는 피팅감으로 좀 맞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반다운, 그 다음에 발볼러와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 한번 가보셔라, 그렇게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피팅감에서 가장 문제 힐슬립이 있습니다. 힐슬립이 있다는 점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이 소재 자체가 아까 아울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이 메쉬 소재가 굉장히 조금, 이 보시면 좀 까끌까끌하고 좀 하드한, 좀 뭐라 그래, 하다기보다 약간 딱딱하다기보다는 좀 뻣뻣한 재질로 되어 있는 메쉬거든요. 신발을 신고 뛸 때 이 접히는 부분에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구부릴 때 굉장히 뻣뻣한 이질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힐슬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여유감이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측면으로 잡아주는 피팅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면으로 밀리는 감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다운을 했다고 한다면은 잡아주는 피팅감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수 기준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피팅감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일반 분들은 반다운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힐슬립이나 나머지 잡아주는 피팅감을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발볼러와 발등러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수를 구매를 하시면 약간 여유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신들 아마 피팅감이, 뻣뻣한 피팅감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힐슬립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감도 여러분, 지상고가 여러분 28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지상고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트필이 잘 느껴지기는 하는데, 대신 그 코트필이 느껴지는 건 쿠션감은 못 느낄 것 같고요. 다음에 잡아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다. 신발끈도 여러분 좀 잘 안 조여집니다. 잘 조여지지가 않고 굉장히 좀 뻣뻣한 느낌이어서 쪼으려고 해도 잘 쪼아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여러분 피팅감도 조금 아쉽다. 그래서 잡아주는 피팅감도 굉장히 아쉽고요. 차라리 에어 위치가 안 맞는 앞에 시리즈 줌프릭 5나 4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피팅감, 힐슬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프릭6는 피팅감도 조금은 아쉽다 하는 부분이고요. 사이즈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발등둘레나 발볼 여유있게 나왔고, 길이도 굉장히 좀 여유있게 나왔고요. 다음에 슈레이스 앞쪽은 좀 좁기 때문에 많이 안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간감이 많아서 일단 조금 노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슈레이스 뒤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70mm이기 때문에 또 힐슬립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경량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성공을 한 줌프릭6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270 사이즈 기준으로 349g, 350g을 넘지 않는 350g의 언더로 어쨌든 측정이 됐고요. 확실히 재질로 인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여러분 다 메쉬 소재를 좀 썼고, 그리고 나머지 피팅감을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는 TPU 지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아마 무게는 좀 경량하는데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만큼은 어쨌든 성공을 한 프릭6고요. 나머지 농구와 최근에 나왔던 농구들에 비해서는 350g 보다 1g 빠지는 어쨌든 350g 언더로 나오는 괜찮은 무게감으로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게 2mm, 패턴 깊이 2mm에 간격이 1.5mm거든요. 위치는 나쁘지 않고 간격과 깊이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뛰는 월요일 코트에서도 측면 밀림이 있습니다. 접지가 이번에 홈페이지 설명글로 봐서는 접지가 굉장히 좋은 접지라고는 하는데, 플레이할 때 여러분 미끄러운 접지는 아니지만 접지 테스트에서는 측면으로 밀리는 게 아마 영상으로도 확인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는 괜찮지만 옆으로 밀리는 현상은 확실히 존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지력도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측면으로 잡아주는 걸 좀 잘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이게 간격이 지금 제가 측정한 걸로는 1.5mm 나왔거든요. 좁은 데가. 하지만 넓은 데는 또 한 지금 보시면 2mm는 또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해서 접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건 아마 깊이보다는 간격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접지도 측면 밀림이 좀 있다. 앞뒤 밀림은 괜찮지만 측면 밀림이 좀 있고, 플레이 할 때 아주 미끄럽다고는 못 느꼈지만 접지 테스트 할 때는 확실히 밀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통풍은 대부분 다 메쉬 소재죠.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촘촘한 메쉬라고 하더라도 이 측면에 얇게 만들어진 단일 메쉬와 다음에 앞쪽 부분, 측면 이런 부분들에는 확실히 더블 메쉬나 트리플 메쉬 구조가 들어가는데 제외하고는 통풍이 필요한 이런 측면 부분들에는 다 단일 메쉬를 썼고요. 다음에 이 장미 요 사이 요 부분에도 단일 메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성능에 있어서는 비록 1분 언더로 찍지는 못했지만 1분 20초로 그나마 준수한 정도의 통풍 성능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소재 쓴 게 많이 없고요. 피팅을 지지하는 TPU 지지대나 합성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풍 성능은 그래도 꽤나 상측에 속하는 통풍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여러분 정가가 179,000원. 여러분 이 18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8만원의 가격에 이 성능 정말 아쉬워도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가성비적으로 여러분 일단 너무 아쉽고요. 18만원에 이 정도 피팅감, 그 다음에 이 정도 쿠션감, 이 정도 접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18만원에 이 가격 사실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 아카데미로 두 켤레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라리 줌프리 5를 구매를 하셔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딱딱한 메쉬 조실 때문에 잡아주는 조임도 좀 굉장히 잘 안 조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 쪽으로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쿠션 나쁘고요. 그 다음에 피팅도 그닥 좋지 않고요. 무게 선방했고 접지 그닥 좋지 않고요. 통풍도 어느 정도 선방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시 되는 쿠션과 피팅에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안 좋은 하측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에 속하는 수준이어서 개인적으로 18만원에 이 정도의 정보와 성능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여러분 일단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야니스가 지금 이 정도 성능이면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보다는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개인적으로 4번, 5번 분들이 신으시면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꽉 신발을 눌러봤을 때 약간 앞쪽에 느껴지는 그 쿠션감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보다 하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어쩌면 쿠션감 앞쪽을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2번한테 추천드리기보다는 1, 2, 3번보다는 4번, 5번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농구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18만원이면 솔직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당장은 안 사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무조건 아울렛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아울렛 벌써 남고 차라리 이거 사실 바에 아울렛 가셔서 줌프리 5를 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 그 성능 예측 했었었죠. 이거 예측 리뷰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예측 리뷰 했던 부분이랑 많이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프릭6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천천히 사셔라. 아울렛 나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시고 멤버스테이 혜택 나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급하지 않은 정도의 성능이니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거 좀 개인적으로 프릭 좀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사기를 권장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언더아머 제품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프릭6의 리뷰를 전달드리고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